저는 지금 15년 결혼한 지 15년 된 주부고요. 계속 저한테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스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애 낳은 지가 지금 큰애가 12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고민을 해왔던 문제인데 해결이 안 돼서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문제는 저희 남편이 물건을 정리를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면서 제가 정리도 못하게 하고 버리면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짐이 되게 많고 그래서 생활이 불편할 정도인데 저는 좀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못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남편은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기 전엔 저도 그걸 그냥 문제 삼지 않았는데 아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같은 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악영향이 가고 그것 때문에 저랑 많이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또 더 나쁜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002년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두 분이 같이. 그때 남편의 그런 편집증 같은 게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둘째를 제가 그 다음 해 임신을 했는데 그때 주말부부여가지고 따로 지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집에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박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가져오더니 그걸 거실에 소파에 있는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소파는 그때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쌓아놓고 안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보기도 싫고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한 5월, 6월에 갖다 놓고 8월까지 안 치워서 결국엔 제가 한 임신 8개월 때 제가 베란다로 빼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좀 그랬는데 또 울산에 그 지방에 부모님 집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놔두다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짐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부천에 창고를 한 70평 정도 되는 거 얻어가지고 그 집을 다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 장롱이면 뭐 장독대 같은 게 가득 차 있고 생활용품 같은 것도 그냥 다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스님 강의를 보니까 막 이혼할 생각도 했었는데 이혼을 하면 또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더 힘들어진다고 막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힘든데 이혼해서 아이들한테 돌아올 과보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계속 막 마음고생 그거 빼고는 무슨 뭐가 문제 있어요, 남편? 그거 빼고는 좀 그것만 나머지는 좀 고쳐주면 저랑 다른 안 맞는 큰 문제 것들이 없어요. 좀 몇 가지 있어요. 아, 있어도 뭐 크게 네. 문제는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그거 말고 돈은 어쨌든 벌어요. 그냥 조금 아니 그래. 네. 자기도 지금 질문자들 직장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럼 남편이 번 거 갖고 먹고 살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여자 바람피가 여자 문제로 계속 속상하고 이런 거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바람 피는 게 낫지. 집안이 아이들 친구도 한 명 초대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빨래도 널기 힘들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정하고 폭력하고 이래요? 그런 건 없는데 언어 폭력은 좀 있고요. 어? 언어 폭력은 좀, 언어 예. 폭력은 짐을 치웠을 때 일어나겠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울 때가 많거든요. 의견이 안 맞는데 예. 자기가 의견이 안 맞을 때 자기가 어쨌든 그걸 꼬치꼬치 상태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성질나고 언어 폭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남편이 되게 말이 많고 저는 좀 조용한 편인데 막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저한테. 그럼 내가 보니까 예. 그 이혼하는 건 자유인데 근데 이 정도 갖고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썩 동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그 의지를 놓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러면 이런 증상을 보면 남편은 물건에 대해서 약간의 편집증이 있거나 이런 거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고치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편집증이 있다 이 말은 그게 약간 병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숫자 더 심해지면 예.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피해를 봤죠. 뭐 좀 불편하지 뭐 큰 피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이 자기 아닌데. 어디서 말려도 옷을 말렸으니까 지금까지 입고 다녔겠지.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측면도 있지만은 보통 딴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돈을 안 벌어오고 주식회가 탕진하고 그다음에 여자 문제 때문에 오고 술 먹고 와서 주정하고 폭력 행사하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런 좀 가정 생활을 참 더 이상 행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한 10가지 정도 있다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딱 그 지금 어지러 놓고 앉을 자리도 없게 만들고 빨래 넣을 자리도 없게 만들고 이게 좀 심하다고 싶은데 그거 빼고 딴 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못 살겠는 건 이해가 돼요. 가정주부로서.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화가 나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안에 아빠가 아무리 이렇게 어지러 놔도 예. 그 문제를 갖고 엄마가 전혀 시비를 안 하고 아시겠어요? 엄마가 전혀 시비를 안 하고 그래도 밥상은 깨끗하게 치우고 애들 밥 먹이고 네. 애들 옷은 말끔하게 애가 입히고 엄마는 아빠 어지러 놓은 거는 탓질 안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깔끔하게 하면 애들은 다 깔끔해집니다. 근데 그걸 치우면서 성질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아빠를 닮습니다. 전혀 자기 정리 안 하고 아빠한테 아빠 하는 걸 불평을 하면서도 얘 크면 틀림없이 보세요. 아빠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빠보다 더 하든지 비슷하든지 약간 적든지 차이만 있지.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애는 아빠보다 덜 하다 하지만 새로 애의 아내로 들어온 사람은 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지금 15년째 고치라고 했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못 고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혼해서 네. 이걸로 갖고 이혼해서 애 둘이 자기가 데리고 어떻게 살래? 그래서 저는 이혼은 하기 싫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싫고 불안해가지고 저는 꼭 좋은 가정을 오케이. 만들어서 살고 그러면 싶었거든요. 이제 같이 살면 되잖아. 그럼 예. 좋은 가정을 같이 사는 거는 이 정도로 어지러 놓고 그 어지르는 거를 남편이 돈도 벌고 일에 집중도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어지러 놓고 하는 공덕으로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수용을 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낫겠어. 이걸 계속 고치라고 해가 안 고쳐질 걸 고치라고 시비가 계속 싸우면서 사는 게 낫겠냐. 제가 고치라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괴로우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치라고 말을 하더라도 네. 속으로는 안 고쳐도 된다 이러면 고칠 가능성도 열리고 뭐도 된다. 안 고쳐도 괜찮은데 자긴 지금 말은 안 하고 속으로는 괴로워하면 고쳐질 가능성도 없고 자기는 괴롭고 이래 되잖아. 가끔 말은 하지만 거의 그러니까 그 고칠 예. 가능성은 없다. 예,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말을 때 하다가 이제 못하게 그러니까 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칠 가능성이 없으면 네. 이 문제로 버리고 애 둘 데리고 지금 직장 다녀서 살래 이 정도만 어지른 걸 자연 현상으로 보고 그 속에서 자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낫겠냐.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선택이요? 산에 가보면 네. 풀이고 나무고 돌이고 이게 다 지 맘대로 자라고 있어요. 딱딱 이렇게 정원우리 갖고 오는 것처럼 줄 맞추고 자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자연스러워 그렇게 지 맘대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정리된 게 많아요? 자연스럽게 만들죠. 그럼 자기 남편은 그건 자연스러움이잖아. 자기는 정리하고 사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러움 속에 정리하고 정리하는 가운데도 자연스러움을 남겨야지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 문제잖아. 이명박 대통령도 강까지도 그냥 막 탁탁 물도 삐딱삐딱하게 흐르면 안 되고 줄 딱 맞춰가 흘러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어지르는 것도 조금 과하지만은 자기도 그거 바로 잡으려는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자기도 약간 결백증 환자 아니에요? 아니요, 별로 안 지저분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예. 자기는 지저분한 게 싫지. 실처 좀 정리하고 싶죠. 그게 저는. 결백증 환자예요. 결벽증 환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좋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점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어지러 놓은 거를 애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얘야 그래도 그 너 아빠가 그런 건 조금 아빠 나름대로 습관이니까 그냥 두자.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너희들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얼마나 잘하시느냐 이렇게 애들한테 긍정적으로 자기가 자꾸 말을 하면 네. 아이들이 아빠도 좋아하고 아빠를 안 닮고 엄마를 닮게 되는데 아빠를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 아들은 아빠를 미워하고 나중에는 아빠를 닮아. 네. 그 참 묘해요. 아시겠어요? 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독한 시어머니 밑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데 나중에 자기가 딱 그렇게 돼 있어. 이 묘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만약에 그런 시어머니를 아이고 어머님이 참 그전에 고생하셔서 저러시구나 하고 그걸 좋게 봐버리면 어떠냐? 그 며느리는 그걸 안 닮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자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 욕하고 애들도 닮는 게 낫고 그게 좋아요. 그냥 그런 상황을 수용하고 그렇다고 나도 그럼 까지겠네 막 어지르자 이게 아니라 나는 깔끔하게 하면 그 아빠에 대해서 애들이 불평하면 오히려 이해시켜주면 애들은 닮기는 나를 닮고 아빠를 미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가정이 화목하게지는데 나는 그 엄마 짐 다 밭에 안 가져오고 창고 갖다 놓은 것에도 굉장히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는 예의가 있잖아. 그거 다 방에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안 그러고 창고 따로 얻어가 갖다 보관할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소파에 계속 박스가 있다. 그럼 치우라고 하지 말고 한두 번 여보 박스가 있어서 소파가 불편한데 좀 치워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안 치우는데 내가 꼭 치우고 싶다 하면 비난하지 말고 내가 치워버려요. 그럼 화를 내잖아. 그지? 네. 그럼 딱 엎드려가 이거 여보 미안해요. 당신 치우지 말았는데 내가 치웠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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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 말 다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네.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 치워버리고 문제 제기하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음에 안 할 거지 하면 네 하고 가능하면 그냥 두고 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치워버리고 그리고 성질 내면 빌고 이렇게 하면 나도 자유롭고 남편도 놔두고 지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지. 자기는 잘못했던 소리가 입에 잘 안 나오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그래서 성질 그런- 내니까 네. 다음에는 그게 겁나가 못 치우잖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성질 내면 잘못했다 그러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한 700명인지 1000명인지 와 있는데 배심원 판결을 한번 받아볼까? 예, 이런 남자를 스님 말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뒤로 한번 돌아봐 일어나가. 자 내리고 이야 저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지자가 한 명 있네. 한 명이라도 지지자가 있으니 다행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남의 거는 잘 보여요. 바둑 두고 장기 뜰 때도 등 뒤에서 보면 잘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제 건 잘 안 보여도 남의 건 잘 보여.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절을 해야 돼. 알았죠? 스님도 이래 말하지만 이런 여자가만 이렇다면 이런 여자하고 내가 살아라 하면 살까 못 살까? 못 살아. 난 못 살아. 난 이혼할 거야. 근데 왜 스님은 자기 복은 살아라. 내가 살아라고 얘기 안 했어. 대중이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이래 말을. 나는 저런 거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럴 자신이 없어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했어 안 했어?
했어. 그거를 할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그 생각 못 했을지 몰라도 결혼할 때는 상대의 어떤 것도 수용할 각오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 안 돼가 내 성질로 보니까. 내 어릴 때 성질을 딱 보면요, 방 청소를 하는데 있잖아, 그죠? 방 청소를 하는데 걸레를 딱 빨아가지고 물기를 쫙 짜가지고 딱 접어가 요래 닦고 또 뒤집어가 닦고 요래 하면 되는데, 물이 질 흐른 걸 갖고 시실 이런 문제는 사람 보면 와, 우리는 뭐 못 견뎌. 그리고 옆에서 딱 보면 이게 중간에 빠지잖아, 그죠? 딱 안 닦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게 뭐 상 닦을 때도 행주를 갖고 이렇게 빡빡빡 닦아가 딱 닦고 마른 걸레가 딱 닦아야 되는데 질해가 닦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가 닦고, 나중에 방이든 상이든 마르고 나면 그 물기 그게 얼룩이 이래 져 있는데 그걸 막 그냥 갖다 덮어놓고, 난 그건 못 살아 그거. 양말도 이래 이래 해가지고 쭉 이래 짜가지고 그냥 갖다 걸어가지고 양말이 마른 뒤에 이렇게 털려가 이래 있잖아. 그거 딱 펴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 신으면 되고, 빗자루 할 때 이래가지고 먼지 다 날라가 다 쓸고 났는데 그 자리에 또 떨어 있고. 그러니까 빗자루를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싹 해야 되고, 이렇게 딱 보고 먼지가 좀 많아 보이면 어떻게 된다? 빗자루를 물에 딱 적셔가 탁탁 털어가 싹 닦으면 먼지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가 내가 왜 살겠어?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다? 내가 저거 보고는 못 살지. 그래 난 딱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아무 마찰이 안 일어나잖아. 스님으로서 이런 깔끔한 성격은 대중들이 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좋아해. 근데 지 남편으로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밥도 이렇게 딱 해가 살을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묵은 살이냐 햅살이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묵은 살이면 이게 약간 한 30분 좀 불렸다 밥을 해야 되고, 햅살이면 한 두세 달은 그냥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물을 딱 조정해가 이게 딱 밥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요즘 전기밥통이 하니까 덜하지만 옛날에 냄비 할 때 딱 들어보고 이걸 불기를 처음에 좀 높였다 나중에 낮춰가 시간을 뜸을 들여가 이게 밥을 하면 숟가락과 이렇게 주걱을 뜨면 짜짜짜짜짜짜짜 할 정도로 밥이 이렇게 딱 돼가 입에 넣으면 밥만 먹어도 아주 맛있을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밥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버시거리하게 하거나 무슨 술밥처럼 꼬들꼬들하게 하거나 이런 거 매일 밥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 이런 남자 같이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런데 왜 스님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스님 좋다 하지만 나하고 3일만 살면 다 도망가.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걸 버려가지고 비 맞춰가면 살고 싶냐?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 성질대로도 살고 남하고도 갈등을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절에 가보니까 이런 성격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생긴 대로 딱 살아도 다 좋아해. 굉장히 내가 노력해야 사는 게 아니라 생긴 대로 사는데도 여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충실하기 적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깔끔했으면 자기가 결혼하지 말고 어디로 왔으면 됐다. 비구니로 됐으면 수녀님이 됐으면 자기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갈래? 아니면 20살까지 애를 낳았으니까 20살까지는 이렇게 서로 맞춰서 살면서 키워놓고 애가 20살이 막내가 딱 넘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어때요? 절로 가도 괜찮아. 20살까지는 부부 문제가 아니라 애기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먼저 하지 말고 스님을 먼저 해보는 게 훨씬 사는데 유리합니다. 스님을 하다가 나가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 들어오면 부작용이 많아요.
애기 있지, 애기에 대한 책임 있지, 여러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이들 앞으로 자녀들 일단 먼저 스님을 권유하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스님 되는 거, 그때 내 스님 될 걸 부러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이건 아니다, 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나중에 혼자 사는 데 대한 그런 망상을 안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의지라는 거는 그래도 봐주면서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애가 막내가 몇 살이라고? 11살이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하고 사세요. 남편 고맙다 그러고. 자기가 성질이 더러워. 수용하고 그냥 살면 돼.